이 질문만 카운팅하는 25분이 상당히 기네요. 선택할 때 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수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아수라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가상의 도시 안남시에서 펼쳐지는 권력형 범죄를 사실적으로 좀 묘사한 영화로서 어떤 현실 정치인과 묘하게 닮아 있어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때마다 회자되고 주목받는,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참 섬뜩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도 갖게 되고요. 근데 감독은 관객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건 우연에 의한 것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시정 질문을 할 때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그거의 종상향의 특혜, 이런 것들을 개발 이익을 민간에서 독점하는, 그걸 또 허용하는 공공의 권력자의 의사결정,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만큼은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공이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에서 착취하지 않는, 편취하지 않는 이런 의혹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강조했고요. 또 이거는 더 나아가서 비단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고 공공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누군가의 사익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울판 아수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서울시가 걱정도 되고 확인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인지,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40분 중에 한 2분 정도를 소요하는데요. 긴 설명보다는 영상 한번 보시면 앞으로 흘러갈 분위기를 한번 느끼실 수 있어서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됐습니다. A 전 본부장과 B 부장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P업체는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신생업체였는데 물로 씻을 수 있는 금속 필터를 제작 설치하는 대가로 공사와 총 22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P사는 필터 성능과 풍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하고도 계약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씨는 P사의 특허 출원사에 발명자로 등록까지 돼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최근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당시 피업체와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수의계약 대가로 낙찰가의 10%, 약 2억 원가량을 피업체 이사가 A씨와 B씨에게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고 B씨는 이미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무슨 일인지 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특허를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고 부풀려진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이 계약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신생으로 설립된 기업에 계약을 했다. 계약 당사자로 체결을 했다. 그리고 그 특허라는 것은 교통공사에 여기에 연루돼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특허권자로 출원했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강 큰 비리를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역사 내에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성 부직포를 가지고 몇천 원짜리로 교체하면서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폐기물이 되고 계속 교체하는 관리 비용이 있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성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대체해 보겠다라고 기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속 필터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가로 50, 세로 50에 불과하고 원가로 따지자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 205만 원을 줄 거는 절대 아니라는. 근데 다른 기능 없고 특허가 있는 금속 필터가 205만 원을 평가받고 계약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 이걸 결정하는데 방금 구속된 두 명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림을 그렸고 실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공사의 자금이 업체에게 전달됐고 그게 뇌물로 페이백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반부패 수사대가 2억 원의 정황을 확인해서 2억 원이 마치 뇌물의 전부인 양 이렇게 보이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억의 총액에서 2억 받자고 지금까지 정말 교통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기업을 미리 설립해서 이 그림을 그린 더 큰 수익 구조를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금 나타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은 퇴직을 했죠. 구속되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전 기술본부장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선임본부장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인자 지하철 환기 필터 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선임본부장은 6개의 본부장 중에 선임격 으뜸인 자리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직제 규정을 고쳐서 만든 직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본부장 중에서도 본부장으로 실권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큰 신임을 받던 분이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앞으로 모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호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선임본부장, 이건 사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제 규정을 누가 왜 바꿨습니까?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이 임직원이 17,000명의 거대 조직이고 여러 가지 24시간 가동되는 조직인데 사장 밑에의 부사장은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본부장들과 그다음에 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나 또 사장 부재 시에 업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선임 본부장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부사장의 역할을 할 만큼 사장을 보좌해서 사장이 유고 때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건 맞죠? 아니 사장 유고 때가 아니고요. 사장 부재 때 그렇게 예, 하게 죄송합니다. 됩니다. 예. 네, 부재 때. 이 납품 비리 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관련 사법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나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보도 이전에 일단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시 그 본부장은 현역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퇴임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현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떠셨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란 거를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처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사법 경찰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기관장한테 제시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같이 구속된 그 본부장 외에 다른 부장이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성동서에 조사를 받고 동부지검에 이첩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기계처장 그리고 팀장 이렇게 해서 3명이 그렇게 입건이 된 상태였는데요. 그 향응 제공을 받고 그 향응 제공을 제공한 사람이 이 신생업체의 관계자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그분들은 직위 해제가 된 게 아닌가요? 골프 3인 접대 받은 사건으로? 예, 그 당시에는 성동서에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실에서 아마 성동서에다 고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아까 증거를 채집하고 감사실에서 법률성을 인증을 해서 성동서에 고발을 했고 성동서에 거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그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구속이 아니고 그쪽에 수사가 들어가면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네. 선임본부장이 이렇게 구속될 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가까이 계셔서 많이 신임하셨을 때 전혀 징후가 없었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징후라기보다는요. 우선 선임 본부장을 떠나서 기술 본부장으로서 교통공사에서 34~5년을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윤리 의식과 자기 몸가짐을 할 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놀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지 않았던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밝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 약간 등잔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같이 두 분의 업무상 케미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요. 다른 본부장들하고 저하고 다 관계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그 S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S지역 차량사업소장으로 있는 어떤 직원도 23년도에 골프 접대를 받고 골프백을 선물 받아서 동부지검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것도 우리 비슷한 부서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암명을 해서 자료를 채집해서 절차를 밟았던 부분인데 다시 그게 사법기관에 또 고발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동부지휘부에서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 그 당사자는 아직까지 아마 조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그렇게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전동차를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다른 지방 그 도시철도 공사 같은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이 전동차 납품 시장이 이 과점 형태입니다. 독점은 아니고 네. 그것도 완전 경쟁도 아니고 딱 세 개 체제로 되어 있기 이루어지는 때문에 경우도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합은 과거에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F라는 그 차량 제작사에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사의 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S 차량 사업 소장한테 골프와 골프백 향응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감찰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이미 그럼 보고를 F 차량 받았던 제작사의 협력사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쪽에서 지금 이분이 차량 사업 소장 가기 전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품질관리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 이제 신규 전동차에 대한 최종 검수 이런 거를 하고 전동차를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성능, 품질들을 체크하고 결국은 예. 차량 제작사 그리고 차량 부품 납품 업체들이 이분들의 검수나 아니면은 점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인 거죠.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네네. 하도록 하는 부서의 연관이 책임자입니다. 있는, 예. 네.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죠? 업무를 당연히 수행하는 그 세계 우리가 발주해서 전동차를 수주해간 업체가 전동차 사양대로 저희가 제시된 기준대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일을 그럼 체크하는 부서입니다. 감사실에서 이분이 이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 얼추 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3월. 그럼 작년 3월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인사 조치는 있었습니까? 여기서 뭐 구체적인 것까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그 감사가 자체적으로 조사 중지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예. 감사 중지를 하겠다. 예, 조사 중지를 하겠다. 감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동부지검에서 얘기 터진 겁니다. 네. 감사가 그러면은 수사 중지를 감사 중지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뭐 직원들이 장기간에 따른 피로, 힘듦,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필요라는 게 뭐, 감사를 하는 직원들의 필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암행 뭐 이런 걸 잠복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게 아마 그런 게 힘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인지를 하고 나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걸 확인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신상필벌을 하면 되고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뭐 감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그렇게 종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예. 그렇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예.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뭐 저희 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을 통솔한다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사장과 감사의 관계는 물론 뭐 상명하복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임명도 시장님이 저도 임명하고 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공사 조직 내부에서도 거기서는 동등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업무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사장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원칙을 그래서 지켜주는 그런 뭐 건 일반적인 맞는데 얘기에서는 당연히 뭐 사장이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들은 바는 없고요. 제가 지난 시정 질문을 할 때가 있었죠. 예, 그때 알고 있습니다. 23년 12월 18일 날 수서 차량 기지에서 3호선 예, 알고 있습니다. 347 객차 화재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차량이 방금 계속 얘기했던 향응과 접대를 했던 F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맞죠? 예, 뭐 F4라기보다 다원시스 네, 제작사입니다. 다원시스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하시죠. 뭐 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전동차 화재 처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매뉴얼대로 119를 신고하지 않아서 소방기본법 위반했고 그래서 현장 보존이 되지 않아서 피해나 아니면 원인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곤란해졌고 피해 규모를 2천만 원으로 축소한 게 의심스러웠고 물적 증거인 그런 물적 증거인 불탄 객차를
어떻게 보면 다퉈야 되는 쪽에 맡겨버리는 이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납품받았던 열차들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셨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한 차에 대한 그 전동차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배전반은 뭐냐면 각 객실 내에 그 알고요. 냉방과 난방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거기서 합선이 발생해서 그 차와 관련돼서 동시에 들어온 차량은 전수 조사를 해서 안전 체크를 하신 것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원인 합니다. 불명의 전기적 단락 그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예, 그거는 네. 공인력 기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예, 저희가 한 게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원인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이 사후 처리에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사후 처리를 잘하고 현장 보존을 잘하고 증거를 계속 잘 보존했으면 이 원인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예, 그게 그건 아쉽다고 지적을 했던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건- 기억나시죠? 예, 그건 가능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예. 이때 2천만 원으로 피해 규모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얼마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셨습니까? 뭐그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사업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제조사에 넘어가서 이 차량 수리하는데 한 1억여만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1억 한 3천여만 원 정도 기억. 1억 이게 3천만 맞는지 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그거는 정도로 예, 기억- 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공사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배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담을 정해야 되는데요. 서로가 네. 제조사는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다고 그러고 우리는 니네가 맞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안 분합니까? 법리적 다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이 그럼 안 된 거네요. 서로? 정산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비용은 서로 사법기관을 통해서 아마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화재 난 사고 당일날 수습을 하고 이 F 제작사의 피해 복구나 이런 것들을 협의했던 직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향응을 받은 그 차량 그 센터장이었습니다. 맞죠?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해당 차량이 불이 나서 아마 그 차량 사업소장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아마 이틀 만에 반출한 걸로 이거를 보고를 사후 받았습니다.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사장한테 보고가 됐고 그 담당자가 누구였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는 보고는 안 올라오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긴요. 그날 유선 전화 받으셔서 화재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 아니요, 서면으로 유선- 보고 받았던. 아니요, 유선 그렇게 전화를 저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유선 전화 받은 건 없고요. 아마 다음 날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보고받은 모든 내용들은 저희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시를 했는가 지금 지난 다돼 속기록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사고 화재 난 당일날 화재 사고가 있다라는 거를 유선으로 보고 받으셨고 그 내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유선으로 받았던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여기서 다툴 필요는 없고요. 예, 뭐 내부에 이제 주로 뭐라 그 그럽니까? 다원시스 제작사의 협력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이 센터장이 이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차량 사업소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이 영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영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영전이라고 같은 표현들 직업입니다. 하던데요. 같은 2급에서 직업이기 2급으로 때문에. 가더라도 예, 같은 직업이 영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직 전환시킨 문화를 거지요. 좀 모르시는 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17,000명이 일을 하고 2급에서 2급으로 가면서 그냥 같은 급수에서 이동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 그렇게 느끼지 않던데요, 글쎄요. 조직에선?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 승진입니까? 아니 승진은 아닌데요. 영전했다고 예. 보통들 축하합니다. 예. 이런 뭐 자리였습니다. 그런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뭐 그렇게 뭐 책임감을 면해서 한번 영전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계속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 화재 처리도 왜 공사가 손해 보고 왜 공사가 이렇게 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지금도 화재 저도 책임에서 의심을 하고 자유롭지 있습니다. 못한 예. 다원시스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반사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다가 이 부분도 징계 대상자까지 확정하다가 또 스탑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동부지검에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관계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자꾸 의원님이 얘기하시지만은 이제 왜 사장이 그런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까지 관여하지 않냐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 모든 윤리나 업무 절차, 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당 부서장이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스크린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사장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지만 제가 여쭙는 건 1차적으로 실무자가 하고 또 감사는 감사의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예. 사장이 다 모든 걸 컨트롤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거나 점검을 할 때 사장님이 해야 되는 권한과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이 어떻게 했는지를 주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모든 같은 경우에 업무에 대해서 실무자의 업무를 사장님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저도 의아한 게 이틀 3일 만에 이게 제작사로 반출이 되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문제가 되고 해서 감사실이 관여해서 조사하다가 스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과정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과정이 것처럼 아니라면 그 논점에 대해서 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게 흘러갔는지를 예.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사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담당 그 센터장을 다른 데로 빼내고 다시 사람들을 전환시켰던 부분이고요. 힘든 예. 데서 더 좋은 데로 갔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빼낸다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놔두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조직 관리하는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원시스는 신규 전동차 6차 사업에 계약을 따낸 업체죠. 저희가 지금 9차까지 했기 때문에요. 다원시스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갔죠. 예. 우진도 가져가고. 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원시스가 전체 지금 9차까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585선 다섯 회를 가져갔고요. 저기 예. 보시죠. 표를 보시면 6차 사업으로 585선 298칸, 다원시스가 3,643억의 금액으로 21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납품일자가 6월 30일, 예. 올해 6월 30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기한을 구체적으로 계약상으로 보면 어제까지가 모든 차량을 완납해야 되는 그렇게 서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모든 차량은 6월 30일까지 안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납품일자.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놓고요. 2021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2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교통공사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예. 확인한 거고 디테일한 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예. 30일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어제까지 마지막 한 칸까지 받아서 정리가 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렇게 돼 못합니다.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원님 이미 그러면 디테일한 건 예. 모르시겠지만 그럼 네. 중요한 거 여쭙겠습니다. 그러시죠. 몇 칸 지금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받기로는 한 칸도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쵸? 예, 못 들어왔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364억 원의 계약 금액으로 3,640억의 계약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 지체가 생길 네, 목전에 맞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게 6차 585선이 지금 계획 공정 대비 21% 진행된 걸로 지금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21%요. 예, 21%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지연 사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부품 조달이 지연이 되고 설계 협의가 지연이 돼서 아마 이게 영향이 컸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전동차 계약 물량 전 앞에서 받았던 물량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수년이 되다 보니 이게 자연히 밀려가지고 결국 뒤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는 앞차 제작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 때 그렇게 지연됐던 물량들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다 번졌죠. 지연배상금부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네, 지연배상금이 수백억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저렇게 낙찰을 받아봤자 지연배상금 내고 나면 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정 수익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익까지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 예. 사정을 고려하자는 저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업체가 손해를 보고 할 거냐? 예. 손해를 보지 않고 제가 교통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사양을 바꿉니다. 그거에 동의를 해주고요. 서울교통공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와 다른 사양으로 납품이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사정을 봐주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차량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사전에는 점검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장초 전동차 제작사가 계약 당시에 제안한 중요 부품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변경을 할 경우에는 51종에 대해서 반드시 사장 결제를 받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그때 지적을 했던 게 이미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가 줄 때는 계약에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준다는 거는 뭐 어폐시고요.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전동차 계약 방식에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전동차 계약 방식은 규격, 가격 동시 입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조사가 참여를 하면은 먼저 능력 평가를 해서 85점을 넘게 되면은 다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최저가로 입찰하는 거 그 중에서 아닙니까? 가격을 제일 낮게 쓴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 결국은 아까 이 능력이 안 되더라도 아니요.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설명을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설명을 안 주셔도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게 계약 아니고요. 방식이기 때문에요. 당해 사업에 최대 연간 납품량을 적게 납품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 항목에 그 반영하라고 부분도 저희가 필요가 있지 국토부와 않습니까? 감사원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지체 제작 지연에 따라서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페널티는 아니고요. 평가 항목에 반영하라는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예. 공사에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 강화시키려고 지적 때문에 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 따랐다고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일부 점수는 반영이 됐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근데 그런 왜 다른 업체를 소리를 걸러낼 하십니까? 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 아깝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원시스에게 6차 이건으로 선급금이 얼마나 갔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51% 나갔습니다. 그게 얼마죠? 전체 3,600억 중에 한 1,900억 정도만. 예, 1923억 원이 나갔습니다. 예. 지금 선급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급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3년 6월에 이미 다 지급이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루 나간 게 없습니다.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성에 따라서 선급금을 아니, 기성에 따른 게 아니고 선급금은 규정상 71%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에 네.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기성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말라. 71% 아닙니다. 아니 규정상은 71%까지 주게 돼 있는데요. 71%까지 규정을 주는 거죠, 선급금은. 그렇죠. 근데 예. 선급금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차량 제작을 하지 않고 돈이 쌓여 있는데 왜 또 선급금을 더 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23년 저는 그 설명을 6월까지 듣기보다는 이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걸 점검하라고. 점검해서 네. 점검 결과를 여쭤보려는 겁니다.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다원시스에게 선급금을 1,923억 원을 주고 점검을 나간 최초 일자는 언제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미 선급이 23년 6월에 나갔기 때문에요. 네. 23년 6월이 마지막으로 나간 거고요. 예, 그게 최종입니다. 23년 3월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928억 원이 전동차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게 소명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1,147억 원은 다원시스 통장에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648억 원이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이 사실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선급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청은 재차했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그 시간상의 격차가 그 648억이라는 이 돈이 차량에도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인지 모르는 공사에서는 이걸 지배할 수 없는 다원시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 한 달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공사가 겁니다. 점검을 나가고 한 달이에요. 예. 소명까지. 예. 그 전부터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예. 점검 나가고부터 소명하라.
그럴 때 한 달에 걸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소명을 한 거예요. 예. 결국은 보세요. 628억 원을 기업이 만약에 조달하려고 한다면 얼마의 이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뭐 기업에서 다른데 조달보다는 다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마 이쪽에 돌려막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업에 운영하는데 예. 우리가 선급금을 준 이유는 우리가 주문한 차량을 만드는데 돈을 쓰라고 준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차량을 쓰는데 돈을 쓰거나 돌려막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요. 이 국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 국가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빨리 지급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충돌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가 구차까지 하면서 수천억 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때마침 그렇게 소명을 하라는 시기에 자회사 상장권이 있었고 자회사 상장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도 연말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내역을 요구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미리 줄 테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습니까? 미리 좀 이쪽에 질문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고 체크할 건데요. 미리 지금 질문지도 안 주시고 방해 안 주시고 엉뚱하게 하시니까. 엉뚱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 질문 요제 제시했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나온 제가 요구 내용입니다. 자료를 드리는 것도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미리 알려주셨다면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 제가 디테일을 모른다고 해서 예.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공문이 공사로 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공문이 왔다라는 걸 모르고 계시니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모르시니까 확인을 못 해주시겠지만 예. 좋아. 너네가 이렇게 요구한 대로 연말까지는 너네가 이 기성금을 선급금을 어디다 쓰는지 월별로 내역 달라고 안 할게 대신 잘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무슨 소리야? 매달 잘 쓰는 거 보고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매달 사용 내역을 찾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12월까지 내역을 보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어떤 예외적으로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더 파악을 해서 따로 제가 네, 그 공문에 설명을 그런 얘기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5가지 호의 요구 사항들을 담아놨습니다. 예,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4번째 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기업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 내실을 다지고 차량 제작에 문제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5번째 호의 본격적인 요구 사항은 우리가 매달 쓰는 계획서는 보내놓을 테니 연말까지는 매달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요구는 참아달라라는 뜻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은 사장님께 왜냐하면 선급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았으면 이제 향후에 선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걸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디테일하게까지 있을까요?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디테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도 문제가 이거는요, 있다고 이 생각해서 선급금 지급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한 620억 원에 거지. 대해서 소명을 한 달 동안 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못한 그런 기업이 앞으로 소명을 안 하도록 하여튼 양해를 알겠습니다. 해달라.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교통공사의 보고 체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사장이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차량 본부장이 책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차량 본부장이 정한다. 아까 기술 본부장이 그렇게 본인의 권한으로 사적인 걸 하듯이 본부장이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위험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거 차량을 제작하라고 준 돈에 대해서 이거를 차량에 제작하지 않고 다른 데 쓰게 되면 뭐 횡령과 다름없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들에 동의해 주는 것도 공사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철저하게 이건 따로 제가 정리해서 되겠습니다. 네.